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신기술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는 곳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요. 바로 한국폴리텍대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진홍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한국폴리텍대학 팔복동에 소재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네,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는데 네. 대학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한국폴리텍대학은 전국에 36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예. 또 이 전국의 36개의 기관에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위 과정이라고 해서 전문대 졸업자와 똑같은 학위를 주는 과정, 예. 그다음에 지금 실업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실업자들이 구직을 하기 위한 기능사 과정, 그다음 베이비 부모, 은퇴하신 분들, 네, 경단 여성들 이런 분들을 교육시켜서 사회에 이렇게 직장을 잡아주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공 직업 교육 훈련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직을 하고 싶은 분들이 기술을 배워서 구직을 하고 싶은 분들께서 그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전국에 이렇게 36개 기관이 예. 있으니까 아마 소도시 빼놓고 중소도시에는 대도시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어디를 가시든지 문을 두드리신다면 우리 폴리텍 대학에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한국폴리텍의 신기술교육원에서는 미리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도래에 대비해서 그 기술과 관련된 장비들을 도입을 했고 커리큘럼을 개발했고 그 커리큘럼 하에서 그 학생들의 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주가 고향이 아니고 원래 집은 전남 광양에서 와서 혼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공은 공대 쪽이 아니지만 지금 스마트 전기 에너지라는 과를 와서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했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 전기 에너지 학과를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꼭 취업하고 싶습니다. 공대 쪽 전공을 했는데 주변 홍보에서 스마트 전기 에너지과라는 거를 듣고 이제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들어와서 막상 배워보니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전기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기 쪽으로 취업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상당히 오래 근무하셨더라고요. 40년 가까이 근무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40년 이렇게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 지금의 인천기능대학의 전신인 중앙직업훈련원의 교사 과정으로 제가 기계과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기계과에서 기계 조립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과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제가 거기 입학할 때 기계 조립 그러면 그 남자들은 뭐 기계 만지고 하는 부분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저는 이제 그런 걸 알고 들어갔는데 이거 맨날 줄질만 시키는 거예요. 네. 이 줄질이 기본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줄질만 이렇게 계속 시켰던 것은 아니고 이제 말미 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공작 기계를 이렇게 만져서 제가 거기서 자격증을 따고 목포 직업훈련원에 이렇게 처음 교사로 어린 나이에 예. 그렇게 기계과의 선생으로 이렇게 이제 거기 부임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젊은 혈기로 그 무렵에 1980년도 초반 예. 이때는 정말로 조금 어렵고 힘든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아주
그 학생들이 정말로 열정이 있고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이면 애들하고 저녁에 남아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예. 서로 이렇게 밤늦게까지 실습도 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보람을 많이 느꼈고요. 이제 그 학생들이 예.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전화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최근에 5월 15일 날 우리 학생으로부터 이렇게 스승의 날. 스승의 날 이렇게 축전이 하나 와 있고 예. 그 이후에 또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제가 어렸을 때 갔었기 때문에 한 50대 초반이나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친구가 현재 지금 쌍용 자동차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저를 붙잡아주고 이렇게 취업시켜주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생활하는 데서 교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그 텀을 보게 되면 30여 년, 한 40년 가까운 이런 지금 텀이 됐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보람도 느끼고 예.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른들이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기술이 있으면 밥은 굽지 않는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신기술을 배워야 되고 네.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필요한 기술이 뭐가 있을까도 지금 열심히 이제 알아보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네. 구직을 하는 분 가운데. 근데 이곳에 보니까 하이테크 과정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 하이테크 과정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들이 구직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대학 전공 때 예를 들어서 인문학을 하셨는데 이분의 전공은 이 기술 쪽으로 했으면 좀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미스매치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우리 폴리텍 대학에 입학하셔가지고 한 10개월 동안 하드 트레이닝을 하셔서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지금 하이테크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이테크라는 것은 어머니 얘기하듯이 조금 높은 기술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사 일정도 좀 빡빡하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테크 과정에 이렇게 지원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좀 열정과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끈기가 좀 있어야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국 폴리텍 대학 신기술교육원에서는 어떤 그 신기술을 배울 수가 있나요? 네. 한때는 또 4차 산업혁명 앞두고 뭐 3D 프린트네 또 뭐 드론이네 여러 가지 뭐 반짝 관심사를 가졌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까지 연관될 수 있는 그 신기술이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학과가. 지금 현재 올해 운영하고 있는 학과로서는 예. 스마트 전기 에너지과라고 하는 학과가 있고요. 올 하반기 9월 달에는 스마트 자동학과라고 하는 학과를 개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내년에는 ICT 융합 복합학과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개설을 해서 세 개의 학과로 이렇게 구성해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전기 에너지과는 예. 요즘에 뭐 예전에 전기 그러게 되면 옥내 배선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연상하신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 이제 추세는 예.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그래 가지고 ESS 뭐 이런 것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 뉴스에서 들어본 것 네, 같아요. 네. 네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전기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EMS라고 하는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조금 하이테크한 이러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전기 에너지과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자동학과라는 요즘에 뭐 보면 스마트 팩토리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주에서도 예. 80여 개의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이렇게 지원하겠다 하는 부분 같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는 완전히 뭐 공장 자동화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공장 자동화 된다고 해서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거기에 역할도 사람의 필요하죠. 역할이 네. 그 스마트 팩토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어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제어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스마트 자동학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ICT 융합 복합 융합학과는 정말로 정보통신과 이렇게 테크니컬한 부분 모두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이런 신기술을 가르치려고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는 진행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술이라는 게 뭐 단번에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습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교육 기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인문학을 전공했든 그쪽 분야를 전공 안 했더라도 이곳에 가면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까?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우리 하이테크 과정은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서는 학력으로서 예. 전문대 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전공은 뭐 상관없고요. 전공은 네. 관계없이요. 예. 그다음 한 가지로서는 미취업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금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중 취업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실업자야만이 이 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만 갖추신다면 우리 하이테크 과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교육 과정이 한 10개월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교육비랑 이런 거는 이제 국가 지원이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하이테크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10개월이라고 하는 이런 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교육의 수준이 높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이 진행되는 부분에 상당히 그 학생들이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커리큘럼이 잘 짜져 있습니다. 네. 한 70% 정도가 실습 위주로 이렇게 짜져 있고 기본 소양을 해서 그 단계별로 이렇게 잘 진행하게 되면 예. 무리 없이 그 하이테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올 2월 졸업생도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잘 네. 따라서 하고 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과정에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저희들은 지원하는지. 네. 한 경쟁률 한 3대1 정도 되고요. 3대1. 네. 그다음에 학생 수는 한 25명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집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학생 수가 적고 그다음에 장비는 훌륭하게 갖춰져 있으니까 예. 학생들이 실습하고 우리 장비를 만지는 데 있어서는 네. 상당히 우리 학생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50명, 100명이 아니고 25명 아주 단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방송 보시는 여성분 입장에서 우리 여성들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궁금증. 네. 여성들도 가능합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우리 좀 기술이라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남녀 간의 벽이 많이 이렇게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스마트 전기 에너지과에도 여학생이 한 명 지금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뭐 자동차랄지 각 분야에 여성들이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퍼센테이지로 하게 되면 한 15% 정도는 여성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과연 신기술 교육원을 거쳐간 학생들이 네. 취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도 궁금해요. 저희들이 이제 올 처음 학생들을 신기술 교육원에 처음 2월 달에 배출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65%가량의 취업을 시켰는데요. 그 퍼센테이지로는 그렇게 높은 퍼센테이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이테크 과정을 거쳐갔던 이 학생들이 네. 전문대 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중소기업도 기피하고. 중소기업 예. 기피하고 대기업만 원하다 보니까 예. 그런 이제 조금 그 퍼센테이지 낮습니다만은 나름대로의 그 취업의 퀄리티랄까 질이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한 80%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폴리텍 대학의 전체적인 이 취업률의 한 82.3% 정도의 취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도로에 이렇게 고속도로에 다니고 보게 되면 주파수 광고가 있는데 뭐 요즘에는 치풍당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예. 뭐 취업하게 되면 한국 폴리텍 이렇게 등식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은 예.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4년제 뭐 인문학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전문대를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는 그런 또 현상이 빚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인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곳 한국폴리텍 대학 신기술교육원이 딱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신기술교육원뿐만 아니라 예. 전국에 있는 폴리텍 대학의 기능사 과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45% 이상이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미스매치 됐던 자기의 전공과 미스매치에 대해서 취업이 안 됐던 분들이 다시 유턴을 하셔가지고 우리 폴리텍 유턴을 하셔가지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취업을 대부분 다 하시고 계시죠. 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비 지원이다 보니까 교육비, 실험 실습비, 그다음에 뭐 작업복 이런 부분까지 모두 무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아, 네. 소정에 훈련 수당으로 해서 한 20여만 원, 그다음에 교통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매달이요? 그렇습니다. 어. 매달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예. 학생들이 그 미스매치 됐던 우리 분들이 우리 폴리텍에 이렇게 문을 두드리신다면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자리 특히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기술을 통해서 취업을 원하는 분들은 오늘 방송 보시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건요. 연령 제한은 뭐 그다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뭐 50대 초 중반까지 가게 되면 좀 취업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네. 저희들이 이제 기능사 과정 같은 경우는 만 15세 이상이면 모두 다 포함이 이렇게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있고요. 예.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50대 중후반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입학 기준에 규정에 의해서 뭐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입학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스마트 전기 에너지과에도 한 7분 정도가 50대 정도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도 예. 나름대로의 눈높이를 잘 맞추셔가지고 예, 예. 이분들이 사실 대기업 간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기술에 적합한 이런 취업처를 잘 찾아서 가고 계신다고 판단이 됩니다. 눈높이에 맞는. 네, 네. 그럼 중소기업이나 혹시 뭐 대기업에서 한국 폴리텍 대학 신기술교육원에서 수료를 했다 하면 이렇게 뽑아주는 좀 선호도가 좀 있습니까? 인지도가?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그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우리 예. 폴리텍 대학의 출신이라면 실무에 굉장히 강하다. 정말 OJT가 필요 없는 그 현장에서 바로 투입을 하더라도 아웃풋을 낼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 기업을 경영하신 CEO들께서 거의 다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폴리텍 대학 출신들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률도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가운데 이제 고학력자들도 많이 오는 네. 추세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수료까지 완주해서 취업까지 이어질까요? 어떤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예, 막연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중도에 물론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또 안 맞아서 이탈자도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 본인들이 여기를 지원하실 때 먼저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내가 어느 부분의 기술을 배워야지만이 내가 잘 정하게서 할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과 내가 즐겨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의대에 간다. 의대에 가서 탈락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러면 그 여러 대 과가 있다 보니까 그냥 선호도로서 요즘에 트렌드가 어떤 과가 잘 나가는 것 같아. 거기 한번 지원해 볼까? 막상 해보니 예. 본인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내가 평상시에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떤 직열에 뭐 전기면 전기, 기계면 예. 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원 오신다면 틀림없이 성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난하게 졸업하시고 예. 좋은 직장에 취업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이 있으면 앞서 말씀한 것처럼 밥은 굶지 않기 때문에 예, 열정과 또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개월 과정에 배운다고 해서 다 배워지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모처럼 또 출연하셨는데 방송 보시면서 관심이 좀 귀가 쏠깃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홍보 말씀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네. 예. 우리 요즘에 취업난이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슈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젊은 청년들께서 예. 정말 내가 한번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관역이 없는 화살을 당겨봤댔자 허공으로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목표가 있어야죠. 목표가 있어야 네. 되죠. 그런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한번 도전하시면 우리 한국폴리텍대학이 이렇게 전국에 36개 기관이 있으니 거기에 문을 두드리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좀 배워서 내가 네. 정말 구직을 해서 내 동료와 내 가족에게 내 아들도 취업했다. 이러한 그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한번 하셨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폴리텍대학이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거의 무료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네, 우리 교수님들, 국비니까. 네, 네. 우리 교수님들께서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냥 뭐 너 가서 취업해가 아니고 우리 학생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같이 가가지고 동행해서 예. 그 학생들 면접하는데 그다음 그 임원 면접하는데 해서 네.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도전하신다면 우리 폴리텍 대학에 있는 모든 교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국비이고 또 누구나 문호가 또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취업 원하는 분들 얼마나 애타는 분들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좀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